해왕성의 온도, 기압, 대기 등의 조건을 고려할 때 해왕성에서 어떤 생물이 진화해서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 해왕성은 극한의 환경 조건을 가진 행성으로 생명체의 진화에서 많은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온도, 기압, 대기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상의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 생명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해왕성의 환경 조건. 온도. 해왕성의 평균 온도는 약 -214도 섭씨로 매우 차갑습니다. 기압. 해왕성의 기압은 지구의 기압보다 매우 높고 깊이 들어갈수록 기압이 증가합니다. 대기. 해왕성은 주로 수소 약 80%와 헬륨 약 1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탄과 같은 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탄은 해왕성의 푸른색을 형성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바람. 강력한 바람과 폭풍이 존재하며 이는 생명체의 생존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 진화한 생명체는 다음과 같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습. 고압과 저온에 적응. 이 생명체는 고압과 저온에 적응하기 위해 두꺼운 단단한 몸체를 가지며 외부에는 단단한 외골격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상상됩니다. 이 외골격은 냉기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물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탄 기반 생명체. 메탄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메탄을 이용한 생명체가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메탄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화학 합성 과정을 통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생체 발광을 통해 자신의 신호를 보내거나 상대적으로 어두운 조건에서 시각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을 것입니다. 감각기관. 이 생명체는 낮은 광량이 지배적인 환경에 맞게 발달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감지 능력이나 압력 변화 감지 기관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기의 화학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화학적 수용체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구조. 이 생명체들은 고압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집단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감지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사회적 생태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생명체가 해왕성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화학적 신호. 환경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주변의 상태를 이해하며 이를 기반으로 위협을 감지하거나 식량 자원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압력 변화 감각. 대기 중의 압력 변화와 풍속을 감지하여 날씨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감각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달의 방식. 시각적 신호가 아닌 화학적 신호 및 진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생존 전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체가 인식하는 해왕성은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상상의 생명체는 해왕성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보면서 이런 생명체의 여러 면모를 더 펼칠 수 있습니다. 해왕성의 생명체가 인식하는 세계는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매우 독특하고 이질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왕성을 인식하고 환경의 요소들이 그들의 생존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왕성이 생명체의 시각에서 보이는 모습. 대기와 색상. 해왕성의 대기는 짙은 파란색과 녹색의 혼합으로 메탄가스의 존재로 인해 나타납니다. 이 생명체는 색을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시각과는 다를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대기의 화학적 조성과 압력 변화를 시각적 대신 화학적으로 감지하여 주변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체 발광. 생명체는 빛을 발하여 주변의 어두운 외부 환경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서로 소통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압의 배열. 해왕성의 기압은 평균적인 지구와 비교할 때 훨씬 높습니다. 이 고압 환경은 생명체에게 중요합니다. 생명체는 압력 감지 기관을 통해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움직임이나 이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바람의 색이나 기압 변화는 생명과 직결된 정보일 것입니다. 바람과 폭풍의 인식. 해왕성은 강력한 바람과 폭풍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화한 생명체는 바람의 흐름을 감지하는 특수한 감각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바람의 색의 변화나 기온 변화에 따라 경계를 서거나
은신처를 찾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세계 탐험 방식. 화학적 인식. 이 생물들은 주변의 화학적 성분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로써 먹이를 찾아내거나 서로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탄이나 암모니아를 감지하여 식량 자원을 찾아내거나 다른 생명체의 공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정보 교환의 방식은 화학적 신호와 입자의 진동을 통해 서로를 감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압력 감지. 이들은 주변의 압력 변화를 통해 위치를 탐색하거나 서식지를 움츠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색이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이 생명체는 집단으로 살아가며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강할 것입니다. 서로의 발광 신호나 화학적 신호를 교류함으로써 집단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구조는 이 생명체들이 고압 환경에서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구조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역할을 나누며 특화된 생존 기술을 가진 부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의 생명체는 해왕성의 극한 환경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쳤으며 그들이 인식하는 해왕성은 화학적으로 풍부하고 고압으로 가득 차 있어 생명체의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렵고 이질적인 세계에서 서로 소통하며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적응하는 지혜로운 존재일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해왕성의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보기에 매우 흥미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생명체는 지구와 인간의 문명을 어떻게 인식할까? 해왕성의 생명체가 지구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문명을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상상을 이어가 보면 그들의 인식체계는 매우 독특하고 이질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와 인류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해왕성 생명체의 지구와 인류 인식. 지구의 물리적 환경. 온도와 기압 차이. 해왕성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지구의 따뜻한 기온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압을 매우 이질적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지구의 환경은 해왕성의 극한 환경에 비해 생명체들에게는 매우 우호적이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뜨겁고 저압의 세계로 상상하며 그곳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들이 크게 달라진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물의 존재, 생명체는 지구의 물의 풍부함에 놀라움을 느낄 것입니다. 해양, 호수, 강으로 구성된 수많은 물체들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형태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원으로 보일 것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 신체 구조와 생리적 특성. 인간은 해왕성 생명체에 비해 매우 연약하고 상대적으로 고온과 낮은 기압에 적응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왕성 생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보호받지 못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상상 속의 해왕성 생명체는 인간을 생명체로서 인식하겠지만 그들의 생명 유지 방식이나 신체 구조는 낯설고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감각적 차이. 해왕성의 생명체는 지구의 생명체가 사용하는 감각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반면 해왕성의 생명체는 화학적 신호와 압력 변화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가진 만큼 인간의 감각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 문명의 탐구. 도구와 기술의 인식. 해왕성의 생명체는 인간의 기술 문명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존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성향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인간의 도구와 기계적 발명품,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을 생성하는지 분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구조. 그들은 또한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인류의 사회적 구조는 해왕성의 생명체들에게 인간의 합력, 분쟁, 그리고 상호작용의 방식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식의 결과와 상호작용.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궁금증. 해왕성의 생명체는 지구에 도달하거나 인류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화해온 생명체로서 호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 언어, 예술, 생활 방식 등을 탐구하려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호작용의 가능성.
만약 해왕성의 생명체와 인간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생명체끼리의 소통을 통해 지식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왕성의 생명체는 그들이 사용하는 화학적 신호와 발광 기법을 통해 인간에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그들의 도구와 과학기술을 통해 해왕성의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이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해왕성의 생명체가 지구와 인간을 인식하는 방식은 그들의 생존 방식과 감각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두 세계의 대조적인 특성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의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생명체 간의 연결 및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면서 이들은 인류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해왕성의 생명체가 상상의 태양 생물과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될까? 해왕성의 생명체가 상상의 태양 생물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은 매우 흥미롭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태양 생물은 따뜻하고 밝은 태양빛을 받는 온난한 환경에서 진화한 생명체일 가능성이 크며 두 생명체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여러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왕성의 생명체와 태양 생물 간의 가능성 있는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생태적 관계. 생태계의 다양성. 해왕성과 태양 생물은 각각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마주칠 경우 두 생명체 간의 생태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의 생명체가 태양 생물의 환경에 들어가서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태양 생물이 해왕성을 탐험하거나 지적 존재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식량 연쇄. 태양 생물은 태양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광합성 생물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왕성의 생명체는 메탄과 같은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태양 생물이 해왕성으로 여행한다면 이들은 해왕성의 환경 아래 새로운 생명 형태를 발견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호작용과 소통. 의사소통의 가능성. 해왕성의 생명체가 생화학적 신호와 생체 발광을 사용하여 소통한다면 태양 생물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두 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각의 생태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화적 교류. 상상의 태양 생물과 해왕성 생명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만큼 생명체의 사회 구조, 문화적 특성 등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명 유지 방식의 유사성과 차이. 에너지 소스의 차이. 태양 생물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활용하는 반면 해왕성 생명체는 주로 화학적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두 생물체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명 유지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생관계 또는 경쟁. 만약 두 생물체가 같은 생태계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 생물이 어떤 자원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면 해왕성 생명체는 그 자원을 소비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해왕성 생명체가 태양 생물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의 공생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 부족이나 경쟁이 발생할 경우 두 생물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탐험과 발견. 서로의 세계를 탐험. 두 생명체가 서로의 환경을 탐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해왕성의 생명체는 고압, 극저온, 메탄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져오고 태양 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생명 유지 및 번식 방식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교환. 이들은 각각의 생태계에서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생태계 보호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 생물이 해왕성의 극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거나 반대로 해왕성 생명체가 태양 생물의 생명 유지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흥미로운 발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왕성의 생명체와 상상의 태양 생물 간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두 생명체는 다양한 면에서 서로를 탐구하고 이해하며 생태계를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상의 관계는 생명체 간의 지속 가능한 생태적 협력과 문화적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은 해왕성의 생명체와 태양 생물 간의 관계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고찰은 그들이 가진 서로 다른 생태적 요구와 생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쟁의 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가능성의 요인. 자원 경쟁. 자원의 희소성. 해왕성과 태양 생물이 동일한 지역에 존재하게 되면 자원, 특히 에너지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물질에 대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의 생명체가 메탄 같은 자원을 두고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반대로 태양 생물이 태양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해왕성의 생명체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와 독성. 해왕성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메탄 기반 생리 작용이 태양 생물에게 해롭거나 독성이 있을 경우 자원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태양 생물이 방출하는 물질이 해왕성 생명체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극단적인 환경 차이. 해왕성의 생명체가 매우 극한의 환경에서 진화한 만큼 태양 생물이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태양 생물이 해왕성을 탐험하면서 데미지를 입고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면 그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식지 경계. 두 생명체가 혼합된 생태계에 존재하게 되면 서로의 서식지 경계가 충돌하게 되어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공격적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 통신 방식의 차이. 해왕성 생명체가 사용하는 화학적 신호 및 생체 발광 방식과 태양 생물의 통신 방식이 상이하면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적 사회 구조. 만약 태양 생물이 과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해왕성 생명체와의 접촉에서 이익을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 존속의 위협 인식. 해왕성 생명체가 태양 생물을 위협으로 인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 두 생명체의 문화적 가치관이나 사회적 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무역, 의사소통, 그리고 생명 유지 방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해결 가능성. 상호 이해의 노력. 초기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서로의 존재와 생리적 필요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 교환과 문화적 교류는 상호 간의 오해를 줄이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생관계 보고. 초기의 경쟁적인 기반에서 출발하여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공생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줄이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왕성의 생명체와 태양 생물 간의 전쟁 가능성은 자원에 대한 경쟁, 통신의 차이, 환경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간의 갈등은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통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생명체 간의 관계는 갈등이 아닌 협력과 공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